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 산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산 옆에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산으로 올마 붙었습니다. 해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서 민가를 덮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양양은 산불로 고생한 역사가 많아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새벽에 불길이 잡혔습니다만 날씨 때문에 아직 마음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습니다.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입니다.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순간적인 돌풍을 타고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야간인데다 강풍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민가까지 번질 수 있어 진화대원들은 강한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사투를 벌였습니다. 밑에 있는 진화대원과 지금 저희는 밑에서 아래로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불을 감싸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밑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가 쪽으로 안 번지게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옆마을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코앞까지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늦은 시각인데 네. 주민들이 불 때문에 그렇죠. 다들 걱정돼갖고 좀 다들 뭐 잠도 못 이루고 좀 나와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불은 산림 2만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출동한 산림 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에 의해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2005년 양양 산불 등 여러 차례 대형 산불을 겪었던 주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숫자보다는 추세가 중요합니다만 오늘 어제보다 좀 줄어들 거란 예상에 반갑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집단 감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해 설 연휴 영향도 이제 시작 단계죠. 또한 열흘 뒤면 전국 학교들도 개학합니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준범 기자입니다. 밤 9시까지 집계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5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69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정까지 발생한 확진자를 더한 최종 인원은 사흘 만에 600명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 숫자는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가족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 11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석이 시작될 당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두 자릿수의 발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파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더 철저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또는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발생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형성된 면역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큰 유행을 겪은 미주 대륙의 여러 나라나 유럽들에 비해서도 거리 두기의 이행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 장소는 의료기관과 제조업체로 모두 1,362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작업장에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의 한파가 새 대통령 일정을 전면 취소시킬 만큼 맹렬하게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부를 넘어 이제 북동쪽으로 진로를 돌렸는데 한파랑은 상관없는 남쪽의 멕시코 공장들까지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보도에 조영익 기자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호수. 강력한 한파로 나무들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등을 꽁꽁 얼리며 대규모 정전 사태를 불러왔던 한파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미국 남부에서 북동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 폭풍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억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에도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미시간주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날씨로 인해 하루 종일 백악관에 머물 예정입니다. 미국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미국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워진 이웃 멕시코도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멕시코 공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멕시코 관계자는 가동을 일시 중단한 뒤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 주쯤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 폴크스바겐의 멕시코 공장도 일부 가동을 멈추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하버드 동료 교수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를 언급했지만 조사 결과 램지어 교수는 실제 계약을 단 한 건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가 하버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법경제 리뷰 학술지 3호로에 실릴 램지어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에커트와 고든 교수는 학술지 편집장 요청으로 해당 논문을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 램지어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인용한 문건들을 추적해봤더니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모집책이나 위안소와 실제로 체결한 계약을 단 한 건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램지어 교수가 중국 상하이 위안소 계약서라고 제시한 문건은 한국인 위안부가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 바텐더의 계약서 표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논문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계약과 관련해 문서화된 제3자의 진술은 물론 구술 증언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처럼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관련 문건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최악의 학문적 진실성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역사학자 동료들이 해당 논문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목록이 완성되면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커트 교수와 고든 교수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게재를 보류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철회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달 초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램지어 교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현재까지 서명자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인천이 조종사 지망생들을 채용하면서 수천에는 만 개는 억대씩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 받고 채용한 뒤 자르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돈 받고 채용했다는데 이 정도면 취준생을 상대로 장사를 한 거죠.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준 씨는 3년 전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좀 이상했습니다. 훈련비 5,500만 원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심사만 합격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관들의 훈련비, 그다음에 저희 제복비까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죠. 이런 것까지 다 내고 들어가야 되나. 이 씨는 1년 만에 국토부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이 씨가 몰 기종이 보잉 767이었는데 경영이 악화돼 이 비행기를 반납하게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자 항공화물은 오히려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고 에어인천도 매달 수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4명을 보잉 737 훈련 부기장으로 뽑았습니다. 에어인천은 이렇게 4명을 채용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보냈죠. 제가 바로 회사 쪽으로
투자를 개인이 못하는 거니까. 에어인천은 보잉 737과 767은 기종이 달라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업 지망생들에게 돈 받은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투자금을 누구한테 빌려요? 그 훈련생들한테요? 네. 안 빌렸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되자 지원자 4명에게 받은 6억 원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